코로나19를 종식시키려던 일본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일본에서는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를 통해 자국민들에게 백신을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아스트라제네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후보에 대한 3상 임상 실험을 일시 중단한 것과 관련해 임상 참가자의 생명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통해 전 국민에게 백신을 조달하려던 일본에서는 암초를 만난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냥 일시 중단된 것이겠거니 하며 다시 임상시험이 재개되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지만 일본과의 발행과는 달리 아스트라제네카가 아직도 미국 FDA 임상재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후보에 대한 3상 임상시험을 일시 중단한 것과 관련해 임상 참가자의 생명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부작용이 생사와 직결된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임상시험을 재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해 다른 제약사의 백신 개발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은 상황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통해 전국민 백신 확보를 원하던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는 예비비로 11조 5천억엔을 계상했고 그중 아직 사용처를 정하지 못한 10조엔 가운데 6,714억 4천만엔을 해외로부터 백신을 구매하는 비용으로 지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접종 시작을 목표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각각 1억 2천만 회분의 공급을 받기로 합의한 상황인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 일시 중단에 나서면서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양의 백신 확보를 목표로 한다는 백신 조달 전략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백신이 개발되리라고 믿고 계약했더니 돈만 날리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본과 IOC 위원장은 코로나 백신 없어도 도쿄올림픽을 자신한다고 했습니다. 전세계가 코로나로 씨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장은 전세계 올림픽위원회 등 관계자에게 보낸 올림픽 정신과 코로나라는 주제의 서한을 통해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가운데서도 최근 각종 스포츠 대회가 재개되는 것은 코로나19 백신이 없더라도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도쿄올림픽을 포함해 대회 준비에 자신감을 주는 일이다. 백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타결책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선수와 스포츠 단체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팬데믹과 싸우는 가운데서도 스포츠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라며 코로나 이전까지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지 않더라도 내년까지 연기된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는 연내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간단한 검사법과 백신이 개발되면 대회를 안전하게 개최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IOC는 새로운 검사 기법과 백신 개발 가능성을 시나리오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코로나 사태와는 별개로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대회가 1년 연기됨에 따라 늘어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행사를 간소화하고 52개에 달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IOC 조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개막식 및 폐막식, 대회 관계자의 참가인 수, 선수촌 내 서비스, 경기장 및 연습장 사용기간, 선수단 비용 등을 포함시켜 올림픽을 간소화해서라도 치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연히 진정되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백신 개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백신을 세계의 공공재로 사용할 것이라며 국유 제약업체가 개발 중인 백신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중국의 행보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중국 책임론에서 벗어나는 것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안토니오 구테우스 UN 사무총장과 화상회의를 갖고 중국은 코로나19 방제와 관련해 경험을 나누고 필요한 국가들을 지원하길 원한다.
중국은 UN 체계, 특히 세계보건기구가 국제협력과 공동 방제에 나서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 중국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완성될 경우 전세계 공공재로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개도국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이르면 오는 11월 일반인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현재 임상 단계에 돌입한 중국산 백신은 11종이며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 시험에 들어간 것은 4종인 상태입니다. 중국은 백신 개발에 있어 꽤나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미국을 상대로 백신을 팔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백신 개발 제약사 시노백의 최고 경영자 인웨이동은 베이징 다신구에 위치한 시노백 본사에서 열린 외신 대상 코로나19 백신 설명회에서 시노백의 백신은 전 세계를 위한 것이다. 코로나 백신이 미국에서 승인받아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 시노백이 개발한 백신은 브라질에서 검증을 한 상태인데요. 브라질 정부에 따르면 5만여 명의 지원자에게 시노백의 백신 코로나백을 접종시킨 결과 94.7%는 아무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나머지 5.3%도 접종 부위에 가벼운 통증, 피로감, 미열 등의 증상에 그쳤다. 코로나백의 안정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도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내년 정부 예산도 올해 2,186억 원보다 418억 원 증액된 2,60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셀트리온, 대용제약, 신풍제약 등입니다. 실제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의 지원을 받아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비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초 임상 1상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내 임상은 13개 기업 16건, 해외 임상은 8개 기업 11건이 진행 중입니다. 백신 개발로 전 세계가 치열하게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한 기업에서는 피톤치드로 30초 만에 코로나를 99.99%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해 전 세계에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피톤치드는 산림욕에 효용이 되는 근원으로 나무로부터 방산되어 주위에 미생물 등을 죽이는 작용을 하는 물질입니다. 러시아 레닌그라드의 대학교 생화학자인 보리스 피 돌킨 박사에게서 1928년 처음 정의되었습니다. 그는 특정한 식물체가 몇몇 벌레와 동물로부터 스스로가 갉아먹히지 않도록 매우 활성적인 물질을 분비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향신료, 양파, 마늘, 찻잎, 참나무, 참중나무, 소나무를 비롯한 여러 식물체는 피톤치드를 분비합니다. 피톤치드는 공격하는 생물체의 성장을 저해함으로써 효과를 드러내게 되는데요. 스트레스 해소, 심폐기능 강화, 살균 작용의 효과가 있으며 공기를 정화시켜 쾌적한 기분을 느끼게 하므로 숲속에서 산림욕을 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토피를 유발하는 진먼지, 찐득이의 번식을 억제합니다. 국내 기업 CL바이오는 친환경적으로 코로나를 억제시키기 위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개발하게 된 닥터포레스트 F120 피톤치드가 30초 만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99.99% 사멸시켰다는 시험 결과가 공식 발표되었는데요. 일주일이 지난 현재 국내외 100여 개 기관과 기업에서 구입 상담 및 샘플 요청이 폭주하며 폭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L바이오의 피톤치드는 편백나무 단일종만 쓰는 기존 방식과 달리 여러 종의 식물에서 채취한 복합 피톤치드로 순 메커니즘을 재현한 게 특징입니다. F120 피톤치드는 한국의료시험연구원 시험 결과 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 일반 물체용 살균제로 적합 판정을 받았고 피부 자극 안정성 시험과 경구독성 인증까지 받은 안전한 천연 소독제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안전기준 적합 확인, 일본 식품분석센터 시험 결과 5초 만에 유해세균 99.9% 감소, 탈취율 99%의 시험 성적도 취득했습니다. CL바이오 측은 코로나19 시험 결과 공개 후 많은 의료인과 방역 전문가, 시설 책임자들이 피톤치드의 강력
강력한 소독력과 산림욕, 심리방역 효과까지 제공하는 친환경적인 자연산 방역 소독제를 만들어낸 순 메커니즘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급성장하고 있는 방역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일본, 유럽, 동남아 등 해외 거점을 확보해 피톤치드 방역 분야에서 매출을 크게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L바이오가 코로나19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한 것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바이러스 및 유해 세균을 차단하면서 얼굴 전체가 투명하게 보이는 획기적인 디자인의 방탄 투명 마스크를 발매 예정에 있습니다. 방탄 투명 마스크는 마스크 본체가 유아용 공갈적 꼭지 소재인 친환경 투명 실리콘 재질로 얼굴 전체가 자연스럽게 보이며 전자파 인증을 받은 충전식 환기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고 바이러스와 유해 세균을 99.99% 차단하는 항균동 필터를 통해 신선한 외부 공기를 불어넣고 반대편 강력한 통풍팬으로 이산화탄소와 나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구조입니다. 항균동은 친환경 구리를 60% 이상 함유한 합금으로 바이러스 오염을 막고 전염성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FDA 공식 등록도 벌써 마친 상태입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입모양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마스크를 쓰면 수화만 가능하기 때문에 대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탄 투명 마스크는 이런 불편함을 겪는 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이미 종합병원, 금융기관, 백화점, 정부 민원부서, 청각장애인 기관에서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전세계 경제가 불황을 겪고 있지만 대한민국 기업들에서는 기발한 제품으로 코로나도 방지하고 경제위기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으로 사생활 침해에 민감한 유럽연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뒤늦게 한국형 확진자 동선 추적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안드레아 옐리네크 EU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코로나 유행 국면에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방해돼서는 안 된다라며 GDPR의 소급 적용을 시사하기도 했다. 유럽 일부 언론이 한국의 동선 추적 앱이 개인 자유 침해라고 비판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행보다. 15일 외신에 따르면 영국 가디언, BBC 등은 지난 12일 핸콕 영국 보건장관은 영국 국민건강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추적 기능을 탑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확진자 동선 추적은 한국에서 발빠르게 도입해 확산세를 늦추는데 효과를 나타내 세계 각국이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다. 특히 사생활 침해 논란에 민감한 유럽 국가들이 GDPR 위반을 우려해 도입을 미루다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뒤늦게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프랑스 유력 경제지 레제코는 코로나19 동선 추적 기능을 두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며 한국의 자유 침해를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레제코와는 다르게 프랑스 정부는 이미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해 확진자가 근처에 있을 경우 알려주는 앱 개발에 나서기도 했다. 독일 정부 또한 한국의 동선 추적 앱을 참고해 확진자 동선 파악에 나서려다 정치권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스페인 정부는 이달 2일 전국 이동 제한령을 발동하면서 이동 제한 감시를 위해 데이터 코비드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도 했다.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익명화한 뒤 확산 방지를 위한 기초 자료로 쓰기 위함이다. 이외 체코와 아이슬란드는 이미 유사 프로그램을 속속 도입을 완료했다. 스마트폰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손을 잡기도 했다. 양사는 스마트폰, 블루투스 저에너지 기술을 활용해 감염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API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유럽 각국이 GDPR에도 불구하고 잇따라 확진자 추적 앱을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하는 이유로는 초기 방역에 실패해 갈등의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도미터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들은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다. 2위 스페인을 시작으로 이탈리아 3위, 프랑스 4위,
독일 5위, 영국 6위, 벨기에 10위 등 10인의 유럽 국가만 6개 국가가 있다. 한국은 22위에 불과하다. 특히 한국을 비판하던 프랑스의 경우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전 세계 4위에 달한다. 3위 이탈리아, 5위 영국, 7위 벨기에, 8위 독일, 10위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가 대거 포진했다. 한국은 225명으로 29위다. 안드레아 옐리네크 EDPB 위원장은 지난달 GDPR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방역에 방해돼서는 안 된다라며 다만 이러한 예외적인 시기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를 위해 여러 가지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 도시에서 차사람이 사라졌다. 한국도 보행자 57% 급감. 애플이 공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세계 주요 도시의 보행자 감소율이다. 코로나19 이후 거리에서 걷는 사람이 사라지다시피 한 주요 도시의 황량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애플은 14일 세계 63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데이터를 공개했다. 애플 맵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주요 국가와 도시의 차량 보행자 변화를 집계했다. 애플은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세계로 전파된 1월 13일을 기준으로 매일 증감폭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애플은 이날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산 저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 데이터 트렌드 리포트를 출시했다며 데이터는 보건당국에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새로운 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의 모빌리티 데이터 트렌드 리포트에는 63개 국가와 주요 도시의 차량과 도보이동 증감량을 담고 있다. 애플은 개인의 이동 데이터를 모두 비식별화해 이용자 아이디나 방문 이력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중국의 데이터는 포함하지 않았고 애플은 별도의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애플이 공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 대비 4월 13일 한국의 차량 이동은 40%, 보행자가 57%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데이터도 한국 전체와 비슷하지만 감소량은 좀 더 큰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차량 이동은 43%, 보행자는 61%가 감소했다. 국내에서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하는 등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월 말 감소폭이 가장 컸지만 3월 말부터는 이동량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도 확인된다. 코로나19에 16만 명 이상이 감염된 유럽에서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이동량 감소가 눈에 확 띄었다. 13일 현재 차량과 도보 이동량은 스페인이 각각 82%와 90%, 이탈리아가 85%와 88%씩 줄었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지 않고 집단 면역력 실험을 한 스웨덴의 이동량 감소는 확실히 적었다. 스웨덴은 차량 이동이 한 달 새 5% 정도만 감소해 63개국 중 최저폭을 기록했다. 다만 보행자는 38%로 차량 이동보다는 크게 줄었다. 애플의 데이터를 보면 유럽의 몇몇 도시에서는 길거리에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특히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보행자 감소가 주요 도시 중 가장 높은 96%에 달했다. 이탈리아 로마는 차량 이동이 90% 감소했고 도보 이동도 바르셀로나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파리 역시 차량과 도보 이동량이 각각 86%, 92% 줄었다. 2만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미국 뉴욕은 차량과 도보 이동이 각각 64%와 81% 감소했다. 반면 일본 도쿄는 각각 28%, 43%로 감소폭이 크지 않았다. 지난 7일에야 긴급 사태를 선포하는 등 초기 대응이 미온적이었던 탓으로 풀이된다.